네, 이번에는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대 6으로 패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4승 4패 팀끼리의 맞대결에서 패츠가 승리를 가져갔고 샘 다놀드가 유니폼을 갈아입었지만 다시 한번 귀신을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스케줄 프리뷰 방송 때도 다놀드가 NFC로 넘어왔는데 뉴잉글랜드를 또 만난다. 이제 아주 악연이 이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날 다놀드가 경기력도 좋지 않았고 또 팀도 패배를 했고 또 불의의 부상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네. 좀 굉장히 우울한 하루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풋볼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슬램덩크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 선생님이 강백호를 이제 특훈을 시키는 장면이 있잖아요. 다른 선수들을 원정 보내놓고 슛 2만 번. 그걸 하면서 이제 안 선생님이 혼자 독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예.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맥 존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맥 존스 선수가 뭐 아직 한참 멀었어요. 예, 특히 이 경기도 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렵고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았었지만 조금씩 프로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물론 이제 이날 또 오게티가 하나 있습니다. 브라이언 번스에게 색을 당하고 나서 스트립 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브라이언 번스 선수를 막기 위해서 다리를 잡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브라이언 번스 선수가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발목 부상을 입으면서 아마도 이제 시즌 아웃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맥 존스가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본인은 태클을 하고 싶었고 상대 선수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맥 존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도 이해가 가긴 가는데 팬서스 팬들의 입장에서는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만하고 이거는 팬서스 팬들이 욕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욕 먹어야 될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실드를 치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뭐 잘못했잖아요. 그럼 잘못했으면 욕 먹어야죠. 다만 이 욕을 먹으면서 본인이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된다. 어쨌든 뭐 일어난 건 일어난 거고 어쩔 수 없고 잘못했으면 욕은 먹어야죠. 근데 본인이 깨달은 바가 있을 거고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팀 어떤 선수건 간에 이제 다치지 않는 게 또 팬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그 동업자 정신 저는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 돼야지 누군가를 때려 부시고 막 다치게 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이기는 거는 지는 것만 못해요. 뭐 어쨌든 맥 존스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안 됐어요. 그 NFL 샵에 맥 존스 리미티드 저지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제가 또 그걸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배송이 굉장히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오는 대로 제가 또 한번 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민준 아나운서의 옷이 벨기에 갔다가 오는 일이 좀 없기를 이제 바라면서 하나 벨기에 지금 걸려 있어요. 뭐 거기 가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빨리 김민준 아나운서가 그 유니폼을 입고 또 저희 방송에서 이제 팬분들께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모쪼록 이제 빨리 배송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이제 패치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현재 이 런 헤비 그리고 쇼패스의 스킴이 굉장히 좀 잘 먹혀 들어가고 있고 그 잘 갖춰진 시스템 안에서 맥 존스가 시스템 쿼터백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수비가 또 이제 빅플레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특히 이날도 이제 3개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턴오버의 승리를 가져갔는데 제이씨 잭슨이 이날 2개, 제이미 콜린스가 하나를 또 기록을 해줬습니다. 뭐 스탯으로는 좀 잘 보이진 않긴 한데 수비가 일단 팬서스의 오라인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이 샘 다놀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이씨 잭슨이 이제 스테판 길모어와 이제 상대 팀에서 뭐 대결을 했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는데 선배에게 어떤 자신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좀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간 패트리어츠고 향후 바이위크 전까지의 지금 일정을 살펴보면 브라운스와의 홈 경기, 펠컨스 원정, 타이탄스와의 경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스와의 원정 경기거든요. 이 4경기의 결과가 이 패트리어츠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다. 그러니까 루징 시즌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했었던 이번 시즌이었는데 또 이렇게 좀 풀리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뒤이어서 뭐 순위도 한번 좀 살펴드리겠지만 패트리어츠가 지금 AFC 7번 시드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츠 팬들이 지금 오랜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좀 꿀만한 이제 기회를 맞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기엔 뭐 너무 2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4경기에서 반타작만 해줘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위크 이후의 4경기가 콜츠 원정, 빌스와의 홈경기, 그리고 제규어스의 홈경기 이후에 돌핀스 원정 경기거든요. 뭐 이 4경기는 사실 좀 해볼 만한 경기예요. 지금 빌스전을 제외하고 나면 콜츠도 물론 이제 원정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콜츠의 어떤 이번 시즌 성적 그리고 제규어스, 돌핀스의 이번 시즌 성적을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앞에 4경기보다는 뒤에 4경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4경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반타작도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반타작 정도만 해준다라고 하면 포스트 시즌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8경기에서 한 5승 정도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럼 이제 10승 7패가 되거든요. 네. 그 정도면 이제 와일드카드를 노리기에 충분한 성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네. 어디까지나 이제 뭐 제 뇌피셜이고 좀 꿈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펜서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정말 오랜만에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돌아왔어요. 네. 근데 그 경기에서 샘 다놀드가 또 장기간 이탈을 하게 됐다. 이제 펜서스가 좀 시즌 초반에 잘 나갔던 그 앞선 3경기를 제외하면 그 이후에는 좀 계속해서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맥카프리가 3주차 햄스트링 부상 이후에 6주 만에 복귀전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맥카프리를 좀 많이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부상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게 6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펜서스 팬들에게는 참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맥카프리가 없었던 기간이. 근데 남의 군대 생활이 짧은 것처럼. 네. 근데 이날도 복귀하자마자 뭐 워낙 또 맥카프리가 없으면 지금 잘 안 돌아가는 팀의 사정이다 보니까 좀 쉬엄쉬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날 보면 복귀전에서 49%의 스냅에 참여를 했습니다. 49%면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날 14번의 캐리로 52야드 그리고 5번의 패스 4번의 캐치로 54야드니까 이날 스냅에 나왔다면 웬만하면 크리스찬 맥카프리에게 공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8번의 강한 히트를 받았을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이날도 러싱과 리시빙에서 모두 리더가 됐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펜서스는 이 선수가 이제 부상 복귀 선수잖아요. 그런 선수가 스냅에 49%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러싱 그리고 리시빙에서 모두 리더였다는 건 다른 선수들이 1인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날 다놀드가 패스 성공률이 50%가 채 되지를 않았고 터치다운 패스 없이 3개 인터셉션 뭐 최악의 경기였어요. 이쯤 되면 이제 이 다놀드에게 패트리어츠라는 이름이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길 가다 패트리어츠 이름을 들으면 오줌 찔끔 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불운하게도 이제 경기 중에 어깨 쪽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날 경기는 끝까지 소화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부상으로 한 4에서 6주 정도 이탈을 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백업으로 있던 PJ 워커가 당분간 선발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펜서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뭐 워커에게 좀 달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펜서스가 이 다놀드의 5년차 옵션을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옵션을 제시를 받지 못한다는 거는 사실상 다놀드가 남은 커리어에서 다시 주전으로 도약할 기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선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다놀드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마지막 몇 경기 여기서 좀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놀드의 남은 커리어가 좀 험난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스테픈 길모 선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길모가 이날 경기에서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팀이 이렇게 대패를 당하면서 좀 빛이 바르고 말았죠. 그러니까 뭐 패츠 팬들에게는 좀 반가운 얼굴이었는데 이날 이제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모도 뭐 팬서스에서 연이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내년에 어떤 대박 계약, 뭐 장기 계약에 좀 주춧돌을 놓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어쨌든 떠난 만큼 떠나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클리블랜드와 신시내티의 경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대 16으로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왔는데 참 클리블랜드가 이 오델 베컴 주니어를 방출한 이후에 분위기 쇄신에 성공을 했다.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팀 케미스트리를 해치는 선수를 내보내고 오히려 팀이 좀 하나가 된 모습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지구 라이벌 벵갈스와의 아주 어려운 원정 경기였는데 예상외로 좀 대승을 거두면서 뭐 팀 분위기를 단숨에 좀 바꿔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의 백미는 덴젤 워드의 이 인터셉션이었습니다. 사실 경기 초반에 무려 99야드짜리 픽식스가 나오면서 네. 브라운스가 선취점을 냈어요. 이 경기가 이제 CBS가 중계를 했던 경기였고 짐 렌치 토니 로모 조합이었거든요. 짐 렌치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롤 모델인데 와 이날 이제 인터셉션 할 때 콜도 개 멋있었어요. 저도 이제 집에서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 콜을 제대로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브라운스가 이날 24분 38초밖에 공을 소유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41대 16으로 이겼지? 라고 이제 좀 의아해하실 만한 팬분들도 계실 텐데 네. 공수에서 빅플레이를 연달아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브라운스가 득점을 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99야드짜리 픽식스뿐만 아니라 도노반 피플스 존스가 60야드 리시빙 터치다운, 닉 첩이 70야드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기록인데 한 경기에서 60야드 이상의 러싱, 리시빙, 인터셉션, 리턴 터치다운을 한꺼번에 기록한 게 1967년 차저스 이후에 지금 처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 빅플레이 터치다운은 한 경기에 하나를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헤트트릭이라고 봐야겠죠. 러싱, 리시빙, 인터셉션 모두. 그렇죠. 그래서 브라운스가 이날은 좀 팬분들이 시즌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공수의 밸런스가 좋은 팀, 폭발력이 있는 팀 그런 모습으로 좀 돌아간 하루였어요. 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 신시내티는 단타 쳐서 점수를 냈다면 브라운스는 그냥 홈런 빵빵빵 쳐서 이제 경기를 끝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래서 베컴이 팀을 떠나면서 이제 판타스틱 4가 해체되기는 했는데 일단은 도노반 피플스 존스가 좀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럼요. 이제 닉 첩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137 러싱 야드에 2개 터치다운. 그러니까 지금 이제 IR 리스트에 가 있는 카리먼트만 돌아온다면 브라운스의 어떤 공격 파괴력이 이제 확연히 좀 올라갈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럼 이제 방출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OBJ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상으로 되게 장기간 못 나왔었고 나왔을 때도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물론 메이필드가 잘 못하니까 메이필드한테 손가락질하기 굉장히 쉽긴 해요. 그러니까 팬들 중에서도 OBJ의 이 손을 들어주는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메이필드를 떼놓고 OBJ만 딱 놓고 봤을 때 OBJ가 잘했냐? 그 돈 받으면서 그런 성적을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출된 오델 베컴의 이제 브라운스 커리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29경기에 1586 리시빙 야드에 7개의 터치다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몇 안 되는 그 러싱 야드까지 다 끌어모아서 이제 스크리미지 야드 기준으로 뭐 평균을 내보면 경기당 58 스크리미지 야드고요. 0.28개의 터치다운입니다. 굉장히 뭐 좀 변변치 않은 이제 크게 어떤 감흥을 이제 자아내지 못하는 좀 평범한 기록이다. 이 정도면 오드보라 그래야 돼요. 오미미. 네, 오미미.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브라운스가 오델 베컴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불했던 대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베컴의 부진이 좀 더 뼈아프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1라운드 픽 한 장 줬고 3라운드 픽을 줬고 이제 이번 시즌에 뭐
부상으로 좀 빠지기는 했지만 자블 페퍼스까지 얹어줬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랬던 거를 좀 감안하면 결국 브라운스가 오델 베컴을 데려왔던 트레이드는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완전 실패였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LSU 후배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저스틴 제퍼슨이 이날 웜업에서 Free OBJ라는 문구가 써진 티셔츠를 입고 훈련을 했었다 그래요. 네, 그 경기에서 본인이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네요. 네. 그래서 뭐 일부 후배들은 이제 여전히 베컴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델 베컴이 왜 그 기억나세요? 내셔널 챔피언십 하고 나서 이긴 선수들한테 와가지고 용돈 줬다 그러잖아요. 물론 문제가 되니까 이제 돌려주고 뭐 프로로 온 선수들은 굳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버로우는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한 걸 들었던 것 같은데 후배들은 또 살들이 또 챙겼다. 원래 곳간에서 인심 나는 법이거든요. 그렇게 받은 게 있는데 이거를 또 입 닦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나한테 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천하의 개새끼라도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출된 베컴이 어떤 팀에서 좀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인가. 네. 뭐 이번 주에 가장 핫한 뭐 소식인데 뭐 현재 언론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패트리어츠 행을 점치는 뉴스들도 꽤 많더라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빌 벨리책 감독이 뭐 오델 베컴을 좀 갱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는지는 한번 이제 결과로 한번 이제 저희가 뭐 지켜보고 이제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로 아시잖아요, 제 스타일. 저는 싫어하는 선수들은 저희 팀에 와도 싫습니다. 저 꾸준히 싫어하기 때문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캠 뉴튼도 그렇게 반대를 했었잖아요. 결국 제가 캠 뉴튼이 물론 제가 잘한 경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을걸요.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패트리어츠 생활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오델 베컴 주니어가 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정말 온다고 한다면 진짜 빨리 좀 떠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이 프리 OBJ를 그때 이 티셔츠를 사시면 어떨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OBJ를 방출을 하고 나서 캠이 좀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와이어 텔러 그리고 조엘 비토니오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텔러가 4년 5,680만 달러, 비토니오는 3년 4,800만 달러로 이제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이 연장 계약으로 이제 두 선수 모두 2025년까지 묶어두게 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입니다. 오라인이 정말 단단하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지금 와이어 텔러거든요. 굉장히 잘 잡아놨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토니오 선수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이 두 선수를 물론 이제 싼 값은 아닙니다.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뭐 1,000만 불 이상이죠. 네, 1,몇백만 불 정도가 되니까 싼 가격은 아닌데 뭐 앞으로 올라갈 이 셀러리 캡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이 와이어 텔러 선수가 지금 런 게임의 핵심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를 2025년까지 묶어놨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라인이 저희가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브라운스 구단이 계속해서 이 근본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 정말 팀 내에서 잡음을 일으키는 선수를 방출을 한 것, 이런 것만 봐도 브라운스 구단 자체의 어떤 체질 개선이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와이어 텔러와 비토니오 모두 가드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연봉을 주는 게 좀 꺼려지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브라운스가 러싱 공격 위주의 게임을 풀어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두 선수의 역할이 크다고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브라운스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강팀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브라운스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벵갈스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벵갈스에서 조 버로우라는 선수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 그러니까 조 버로우의 어떤, 물론 이제 쿼터백이니까 당연히 이 경기에 관여하는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포지션인 것도 맞습니다만 조 버로우가 무너지면 이 팀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버로우가 이날도 2개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좀 팀 대패에 이제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이번 시즌 버로우가 많은 인터셉션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11개인데 이게 지금 샘 다놀드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수치고요. 이 시즌 전체로 뭐 평균을 내보면 지금 21개 페이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로우가 전체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이 인터셉션 문제만큼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야겠어요. 와, 지금 리그 선두고 21개 페이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한 경기가 늘었는데 그 시즌의 윈스턴은 대체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던 네. 걸까요?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버로우의 어떤 세부적인 기록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좀 흥미로운 내용과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발췌를 해봤는데 사실 버로우가 지난 시즌에 이제 끔찍한 부상을 당했고 이제 돌아온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블리츠를 해왔을 때 좀 위협을 느끼고 움츠러들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가 이제 커버리지 쪽으로 이제 치중을 하면 오히려 그거는 좀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가설을 세우고 이 기록을 살펴봤는데 특히나 그 시즌 첫 한두 경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뭐 적어도 지금까지의 기록만 살펴보면 네. 상대가 블리츠를 해왔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이제 요소요소에 아주 좋은 패스들을 뿌린다는 통계가 지금 있는 반면에 네. 오히려 상대가 이제 블리츠를 하지 않았을 때 많은 턴오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날 상대였던 브라운스도 뭐 이날 벵갈스전뿐만 아니라 시즌 전체적으로 블리츠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포뮬러시죠. 네. 이 브라운스와 조 버로우의 궁합이 버로우에겐 좀 좋지 않았다. 그런 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덴젤 워드가 앞서 이제 99야드짜리 이 인터셉션 리턴 터치다운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잘 보시면 덴젤 워드가 이렇게 쭉 가다가 주크무브로 탁 피하면서 한 선수를 벗겨내요. 근데 그 선수가 조 버로우입니다. 사실 이 버로우가 일단 공을 뺏겼던 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일단 워드의 전진을 좀 저지하려는 의도와 어떤 파이팅까지는 좋았어요. 네. 근데 뭐 사실 버로우가 뭐 태클을 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워드의 어떤 방향 전환에 좀 당황을 하고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버로우의 스텝이 좀 꼬이면서 뭐 손도 못 대보고 사실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 장면이 뭐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네. 버로우에게는 좀 마음의 상처로 남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이게 짤로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그 영상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누가 가서 저 버로우 발목 좀 체크해봐라. 뭐 그런 내용의 이제 제목이 올라왔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아마 이제 버로우 입장에서는 그 못 막은 것보다 쪽팔림이 더 크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약간 헛다리 짚듯이 넘어졌거든요, 그냥. 그래서 뭐 결과는 좀 아쉬웠지만 네. 그래도 이 버로우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수비에 임했던 것 자체는 그래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벤갈스가 5승 2패까지 굉장히 잘 나가면서 이 플레이오프 진짜 갈 것 같다. 제가 좀 설레발을 떨었는데 네. 좀 공교롭게도 그 이후로 좀 지금 벤갈스의 성적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패를 당하고 좀 주춤하고 있는데 불행 중 다행히도 다음 주가 이제 바이위크예요. 그래서 조금 정비를 하면서 재충전을 할 시간을 가졌다. 네. 근데 이제 남은 후반기 스케줄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기 때문에 이번 바이위크 때 좀 철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브라운스와 벵갈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버팔로 빌스와 잭슨빌 제기어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대6으로 제기어스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잭슨빌이 돌아왔다. 저는 2017 시즌 AFC 와일드카드 경기가 생각이 났다. 그 당시에도 사실 뭐 그때 당시에 빌스가 상대였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좋게 얘기하면 어떤 숨막히는 수비전이었고 어떻게 보면 양팀 쿼터백이 이제 별 볼 일 없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제 로우 스코어링 게임 흐름으로 가면서 제기어스가 10대 3으로 정말 간신히 이겼거든요. 네. 그 마지막에 제일런 램지의 그 다이빙 인터셉션이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제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빌스의 공격이 굉장히 막강해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이제 두 팀이 만났을 때는 뭐 빌스의 뭐 넉넉한 대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마치 그 몇 년 전 플레이오프 게임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 빌스의 오펜스가 제기어스의 수비에게 완벽하게 막히면서 9대6 아마 이번 시즌 양팀 합계 최저 득점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터치다운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저는 유일한 경기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경기였습니다. 저도 잭슨빌이 돌아왔다 밑에 정말 2017년에 잭슨빌 제기어스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이제 적어왔는데 이날 수비가 4개 색, 6개의 태클 플러스, 8번의 큐비 히트, 2개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정말 이제 빌스 조시 앨런을 완벽하게 괴롭혔고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잭슨빌 제기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조시 앨런이 있었는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조시 앨런이 아니라 잭슨빌 제기어스의 조시 앨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이름만 같을 뿐 아니라 또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빌스의 쿼터백 앨런이 18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7번이고요. 네. 제규어스의 라인베커 조시 앨런이 19시즌 1라운드 전체 7번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간격으로 같은 순번에서 뽑혔던 이 두 선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미있는 인연 때문에 서로 이제 알지는 못했지만 뭐 SNS인가요? 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뭐 서로 연락도 했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하고 네. 이제 연락 안 하겠네요. 사실 실제로 만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이 제규어스의 조시 앨런이 버팔로 빌스의 조시 앨런에게 좀 크립토나이트가 됐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이날 보면 조시 앨런이 8개의 솔로 태클, 하나의 색, 2개의 태클 플러스, 하나의 큐비 히트, 그리고 인터셉션 하나에 패스 굴절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이날 이제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었고 이 경기가 역대 4번째 선발 쿼터백과 상대 수비의 동명이인이 대결하는 경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엣지 러셔 조시 앨런이 색을 기록을 하면서 NFL 역대 최초로 한 선수가 같은 이름을 가진 상대 쿼터백을 상대로 색을 기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경기였고 이 두 선수가 앞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몇 번 더 만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스의 조시 앨런이 다음 경기에는 좀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뭐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빌스의 조시 앨런은 이날 264야드에다가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 2개를 던지면서 경기도 같이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4천만 불 이상의 많은 돈을 받는 어떤 팀의 엘리트 쿼터백의 어떤 네임밸류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경기력이었고 그렇죠. 사실 빌스가 이날 뭐 앨런도 못했지만 팀 전체적으로 지금 12개의 페널티에 118야드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3개의 턴오버까지 나오면서 좀 자멸했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5승 4패라도 칩스의 5승 4패와 브론코스의 5승 4패는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지구 1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버팔로 빌스가 기록하고 있는 5승 3패는 어딘가 좀 많이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죠. 사실 빌스가 지금 리그 최약체 팀들과의 3연전을 보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첫 상대가 제규어스였는데 좀 의외의 패배를 당했다. 그래서 지금 좀 꼬이게 됐고 다음 주 제츠, 그 다음 주 돌핀스를 확실하게 좀 제압을 하지 않으면 빌스의 시즌 전체가 좀 꼬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어쨌든 빌스가 좀 전반기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잭슨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로렌스가 이날 이제 스탯을 살펴보면 26번의 패스 시도에 15번 성공, 118야드의 터치다운과 인터셉션이 없었으니까 좀 많이 초라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도 중간에 잠깐 빠졌다가 돌아오기도 했고요. 뭐 그러면서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팀의 승리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경기 중에 그 잠깐 빠진 이유가 이제 부상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경기 중에 엑스레이 촬영을 뭐 하기도 하는 등 뭐 그러느라고 조금 이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경기에 다시 돌아와서 뭐 무사히 마치기는 했는데 로렌스는 사실 지금 잭슨빌을 뭐 5년이 아니라 뭐 10년, 15년 지금 끌어가야 되는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경미한 부상일지라도 이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정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수비의 힘으로 이제 승리를 가져간 잭슨빌 제기어스인데 공격 쪽은 딱히 그렇게 좋았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니까 트레버 로렌스 선수는 지금 리그에 적응을 하는 게 조금씩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공격이 나아졌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트레버 로렌스가 1라운드 1번 픽 출신이고 그리고 이 선수가 그동안 받아왔던 어떤 기대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잘 못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유망주고 원석에 가까운 선수잖아요. 저는 이런 중요한 선수라면 조금 더 나은 감독 밑에서 이 NFL에 대해서 배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반마이어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쿼터백을 전문적으로 좀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지도자가 좀 로렌스를 도와줘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NFL 레벨의 스킴을 좀 더 학습하고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어반마이어도 지금 올 시즌 대학 미식축구에서 건너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NFL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어반마이어는 좀 더 베테랑 쿼터백과 맞지 않겠느냐. 네. 반대로 생각했을 때 로렌스와 어반마이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지금 제기어스의 입장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어반마이어를 내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잭슨빌의 구단주가 뭐 이 얘기를 얼마나 들어줄지. 사이드카는 제가 봤을 때 이미 이 계약을 맺어놓은 게 있고 이 사람한테 들어가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아끼고 싶어서라도 감독을 교체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되게 짠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잭슨빌과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다 잘 쓰는 건 아닙니다. 잭슨빌과 이제 로렌스가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데는 분명히 저해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버팔로 빌스와 잭슨빌 제기어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23대 16으로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결국은 이 팀의 분위기가 어떤 경기의 결과로도 좀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 레이더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루덴 감독, 그다음에 이제 1라운드 출신 리시버였던 헨리 럭스가 팀을 떠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레이더스의 오프필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또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헨리 럭스와 같은 해 마찬가지로 1라운드에 뽑혔던 코너백 데이먼 아넷이 뺑소니 사고를 냈던 이력이 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SNS 영상이 좀 문제가 됐어요. 총을 들고 나가서 까불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군가를 좀 위협하는 이제 그런 영상이 뭐 어떤 식으로 좀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좀 대중에게 공개가 되면서 사실 결국 데이먼 아넷까지 지금 방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넷 같은 경우는 뭐 2년 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뭐 부상도 많았고 경기에 나왔을 때도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레이더스의 어떤 세컨더리에서 이미 주전 자리를 잃었던 선수였는데 네. 뭐 이 선수가 또 이렇게 사고를 계속 치다 보니까 지금 레이더스가 뭐 더 이상 좀 함께 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마이크 메이어 단장이 지금 그 단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막 드래프트 전문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평가하는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목 드래프트에서 어떤 팀이 어느 선수를 뽑아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 팀에 어떤 선수가 와서 잘할 것이고 이 선수를 뽑아가는 능력은 좀 별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인성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 목 드래프트에 보통 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현실이니까 그게 좀 레이더스의 구단을 좀 골치 아프게 하고 있는 지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옥의 그 3번의 드래프트를 좀 리뷰를 해보면 사실 3년간 1라운드 픽이 무려 6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칼릴 맥도 팔고 뭐 이러면서 픽을 많이 받아왔었죠. 칼릴 맥 팔면서 1라운드 픽 부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뽑은 선수들을 살펴보면 클레런 페럴, 조시 제이콥스, 조나단 에이브럼, 헨리 럭스, 데이먼 아넷, 알렉스 레더우드인데 지금 럭스와 아넷은 이미 방출이 됐고 네. 뭐 제이콥스, 에이브럼, 레더우드는 어쨌든 주전으로 뛰고 있기는 한데 제이콥스를 제외하면 어떤 그 포지션의 엘리트 선수들은 아닌 것 같고 클레런 페럴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지금 레이더스 뎁스 차트를 보면 주전에서 밀려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전체 4번으로 뽑힌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기대치에는 좀 분명히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19 시즌 그 하위 라운드에서 뽑았었던 뭐 맥스 크로스비나 뭐 이런 선수들은 사실 대박이 난 선수도 있지만, 대박이 났죠. 네, 근데 지금 이 상위 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들은 분명히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헨리럭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리 주디와 CD 램이 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두 선수가 사실상의 그 시즌의 와이드 리시버 2대장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선수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헨리럭스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알렉스 레더우드나 클래런 페럴도 사실 이 순번에서 뽑힐 만한 재능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렇죠. 예. 레이더스 사실 의외의 픽을 했거든요.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의 성과로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 더 맞았던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이 집단지성은 위대합니다. 네. 뭐 앞서 이제 시드램이나 제리 주디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만약에 클래런 페럴 대신에 몬테스 스웨트를 뽑았고 그다음에 데이먼 아넷 대신에 트레이먼 딕스를 뽑았다면 레이더스는 지금 어떤 팀이 됐을까? 와우. 근데 물론 뭐 이거는 사실 결과론적인 그렇죠. 이야기고 그렇긴 한데 뽑았으면 어땠을까라고 딱 하는 그 순간에 뭔가 뒤에 이제 둔기로 뒤통수를 빡 때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레더우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태클로 써보다가 좀 안 되니까 좀 가드로 포지션을 옮겼는데 그렇죠. 1라운드에 가드를 뽑을 거였으면 그러니까 가드로 쓸 선수를 뽑을 거였으면 사실 퀸튼 넬슨이나 잭 마틴 정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드 어떤, 최소 넬슨. 네, 포지션 가치를 보면 이 정도 어떤 엘리트 플레이어를 뽑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이 1라운드에 가드를 뽑는 거죠. 맞아. 확신도 있어야 되고 와서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드래프트가 자신의 특기이자 장점이었던 메이옥 단장인데 드래프트를 잘 못하면 이 사람의 활용 가치는 무엇인가? 그렇죠.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판단은 뭐 여러분들의 몫일 텐데 뭐 이 메이옥 단장이 좀 이 전체적인 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어쨌든 팀의 어떤 지금 현 시점의 이 분위기가 박살이 난 것 이건 근본적인 책임을 찾아보면 메이옥 단장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레이더스가 라스베가스로 연고지를 옮겼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선수들의 사생활 통제가 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좀 더 유혹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레이더스 팬덤이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팬들을 두고 온 선수들이 그런 것이 좀 그리웠던 것이 아닐까? 뭔가 좀 지금 새로운 곳에서 좀 여러 가지 적응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날 경기에서는 사실 뭐 데런 월러도 돌아왔고 조시 제이콥스도 돌아왔는데 6번의 레드존 트립에서 한 개의 터치다운에 그쳤던 것이 결국엔 좀 페인이었다고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데리카도 자기 진영에서 픽식스 한 번, 그다음에 인터셉션을 한 번을 하면서 뭐 기회를 좀 내줬고, 그다음에 이제 동점 기회가 있었는데 스트립색 펌블을 또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데리카도 좀 이 패배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키커 데니얼 칼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엑스트라 포인트가 33야드 거리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8야드나 짧은 25야드 필드 골을 놓쳤어요. 그러면서 좀 팀의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었던 점, 이런 점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좀 약팀인 자이언츠에게 좀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참 여러모로 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레이더스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이 한 시즌을 위해서 존버를 해왔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꽃이 피려는 시점에 너무 빠르게 꽃이 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필드 바깥의 이슈 때문에 팀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팬들의 마음은 조금 더 타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자이언츠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이제 2년차 세이프티 제이비어 맥키니가 2개 인터셉션을 잡아준 것이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었고, 사실 세이컨 바클리가 지금 5주차 댈러스와의 경기 이후에 계속 못 나오고 있거든요. 뭐 부상과 코로나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근데 이제 백업 러닝백 디본테 부커가 122 스크리미자들을 기록해준 것이 뭐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니얼 존스가 좀 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경기를 치를 수가 있었고, 이날 이제 데니얼 존스 선수가 기록했던 패스가 단 20번이었습니다. 그만큼 존스 선수의 좀 부담이 없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려야겠죠. 사실 자이언츠가 지금 3승 6패기는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좋아요. 일단 승패도 2승 1패 뭐 굉장히 만족스럽고 사실 그 패배했던 칩스와의 경기에서도 뭐 강팀 칩스를 상대로 꽤 좋은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이언츠가 조금 더 이제 계산이 서는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지금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런 타이밍에 지금 바이위크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 바이위크 안 가는 게 나은데 그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좀 흐름을 탈 때는 그쵸 경기를 쭉 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뭐 선택지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거 자이언츠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좀 마침 이 타이밍에 바이크가 있는 게 오히려 좀 리듬을 해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야구에서도 투수가 뭐 너무 긴 휴식을 하고 돌아오면 오히려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테이션 돌던 대로 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이언츠가 이 11주 차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 지금 최근에 보여주던 트렌드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뭐 어쨌든 그것과는 별개로 제이슨 게럿이 지금 이끌고 있는 오펜스의 어떤 파괴력은 글쎄요 잠재력만큼의 파괴력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자이언츠가 시즌 9경기를 치렀는데 한 경기에서 30점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NFL의 트렌드는 많은 득점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각 팀마다 특성이 있지만 이전에 비하면 좀 평균 득점이 많이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30점을 넘은 적이 없다. 이러면 이제 많은 승리를 가져가기가 어렵고 지금 자이언츠가 플레이오프를 만약에 기적적으로 가고 싶다면 한 9승 8패 정도는 해야 그 다음에 뭔가 좀 뭐 상대의 미끄러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NFC임을 감안을 하면 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5할도 안 되는 성적으로 플레이오프 가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남은 경기에 6승 2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남은 스케줄을 보면 그나마 만만한 이글스와의 2번, 워싱턴 1번, 베어스 1번, 돌핀스 1번을 모두 이긴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5승이 돼요. 아 이걸 기본적으로 다 이겨놓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럼 그래도 1승이 부족하잖아요. 벅스, 차저스, 카우보이스 중에 한 팀을 잡아야 됩니다. 결론은 어렵다예요. 어렵다. 네, 어렵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벅스랑 차저스랑 카우보이스 중에 하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서 말씀해주신 5경기 중에 하나를 빠뜨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충분히 이제 한 경기 정도는 자이언츠가 자빠지지 않을까. 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뭐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기는 한데 이제 자이언츠가 바이위크 이후에 어떤 기적을 쓸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